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는 여직원이 많아요. 업계 자체가 여직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기장 업무를 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네요. 물론 임신과 출산이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공백이 생기니까 걱정이 되네요. 저희 사무실에도 입사한 지 5년이 지난 직원이 있었어요. 그동안 결혼도 하고 출산도 했죠. 물론 처음에는 저도 휴직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긴 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할 사람을 새로 뽑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휴직 사용하라고 권했어요. 솔직히 그 기간 동안 임시직을 뽑아도 되니까요. 근데 또 막상 그 직원이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출산 후에도 어린 아기를 두고 일을 나오는 것이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복귀하고 그때 정 어려우면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해도 제가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했죠. 저도 가족 돌봄 휴직은 들어봤어요. 근데 공백이 생겨서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을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는 미리 같이 일할 신입 직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휴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을 같이 해서 그 직원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뒤 업무를 숙지하게 하고 인수인계도 미리 진행했어요. 그리고 휴가 들어가면 함께 일할 임시 직원도 뽑고요. 요즘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분위기라 임시 직원 뽑기도 수월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가족 돌봄 휴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에 관한 법률이 존재해요. 바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에 대해 알아볼까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전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에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또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평등법의 모성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1일의 휴가 부여의 의무가 발생해요.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치는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의 경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유급휴가 기간은 최초 60일로 하며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급여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규정을 통해 국가 및 사회보험에서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유산 사산 휴가는 자연유산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유산 사산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 사산에 따른 보호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요.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어요. 단 이때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연장 근로에 대해 알아볼게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남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적용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가 인정되지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비해 규제를 다소 완화하고 있죠. 저희 아내가 얼마 전 출산을 했습니다. 아내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이 사항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약칭 남녀 고용평등법을 통해 살펴볼게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남자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남녀 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때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후 남편인 저는 언제든지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반드시 아내가 출산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무상 출산을 위한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출산일이 포함된다면 출산일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 부부가 난임 부부였어요. 저희처럼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이에 최근 개정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제도를 신설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3일 이내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1일은 유급휴가,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를 주게 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난임 치료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 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 치료 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부모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임신 중 유사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일 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 제2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단축 기간 전에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에서 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3일 동안만 8시간 근무하여 주당 24시간 일하는 형태로도 가능한 것이죠. 사업주는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야 해요. 하지만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년을 부여해야 하고 이때 사업주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경우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근로자에게 임의로 허락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봅니다.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어요.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이 확대된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해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우리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기존의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범위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을 말해요. 이 경우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고 이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 산정은 휴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즉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계산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 일수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차 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 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는 남녀 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가족 돌봄 휴가가 도입되었습니다.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염병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10일을 추가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법령으로 유급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취업규칙 등 사규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정해놓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연간 90일이 한도인데요. 가족 돌봄 휴직 외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또 하나 추가된 것이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이나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 점입니다. 기존 우리 노동법제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유는 임신, 육아일 뿐이었는데 이것이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까지 확장된 것이라 보면 됩니다. 가족 돌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단축 시간은 주당 15에서 30시간이며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연장은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1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학업은 1년이니 확인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에는 자기개발, 자아실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소중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모성보호와 WLB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와 관심은 당연한 것이겠죠?